네, 자동 제어 녹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근계적 그룰 5개에 대해서 배웠죠. 규칙 5개, 근계적을 그리는 이제 규칙 5개에 대해서 배웠고, 어, 이게 이제 그 5개 규칙으로 근계적을 이걸 이제 컴퓨터처럼 완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정도만 이제 예측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이제 본 책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책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 책에서는 이제 룰 5개 정도만 알려주고 이 정도만 이제 그려라 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위주로 나올 거고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즉 결국에는 저희가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 제어기 설계 관점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5.3절인데 5.3절인데 이게 이제 예제만 모여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뭐 근계적 그 저기 5.3절 이름이 이제 뭐 실증적인 예제, 근계적 실증적인 예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번역투로 이제 예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이제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함에 따라서 근계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경향을 좀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5.2절 복습을 조금 하고 5.3절에 이제 예제들을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계적 관련 두 가지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근계적은 이제 파라미터, 내가 보고 싶은 파라미터 K가 0부터 어, 무한대까지 변할 때 1 플러스 K LS라는 이 특성 방정식이 만족하는 즉 이 S의 집합이죠. 이걸 만족하는 근이 이제 S의 그 근이 되고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되고 이 S의 집합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이제 근궤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로 이제 고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GS가 되고 K는 그냥 P제어기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제어기여도 이제 공개적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제어기다. 이게 뭐 요런 S분의 KI라는 꼴이면 KI를 K로 두고 S분의 1을 이제 LS로 합쳐가지고 I 개인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근계적이 바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P제어기, 단순한 제어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파라미터는 일단 하나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상에 관한 조건인데, 근계적은 평면상의 LS의 위상이 180도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푸사이,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요 식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KLS는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K 곱하기 LS가 위상이 항상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 즉 위상이 18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각도 조건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는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 배워서 알겠지만 요 식이 그 근계적의 이제 각도 규칙들, 각도를 정하는 규칙들의 이제 근간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룰 5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룰 5개가 이게 어떻게 이제 유도가 됐는지를 위주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이제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 LS에 극점 개수가 n개고 0점 개수가 m개면 n개의 브랜치가 이제 극점에서 출발을 할 거고 그 중에 m개의 브랜치는 이제 0점에서 끝날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 n-m개의 브랜치는 이제 s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죠? 어디론가 이제 쭉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n-m개의 이제 브랜치는 이제 3번 규칙과 연관이 있죠. 무한대로 갈 건데 어떤 모양으로 갈 거냐, 어떤 점근선을 따라서 갈 거냐. 그리고 2번은 이제 실수축 상에 지금 이제 모든 근계적은 실수축의 대칭인 모양을 가지는데 실수축 상에 위에 있는 이제 근계적은 극점과 0점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부분의 왼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근계적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극점과 0점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근선. 그래서 K가 이제 충분히 크면 S 이퀄 알파로부터 뻗어나온 이제 점근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각도 파이로 이제 뻗어나온 직선이 이제 n-m개의 브랜치가 접근하는 점근선이다. 그래서 그 n-m개의 브랜치가 접근하는 점근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 L이 예를 들어서 n-m이 3이다. 그러면 이 L이 1, 2, 3이 되면서 이 각도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점근선의 각도가 이제 세 가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파도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 다중극점을 갖는 경우 또는 이제 다중 0점을 갖는 경우 그러면 그 극점에서 이제 Q개의 다중극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Q개의 브랜치가 출발을 할 건데 그 이탈각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Q개의 다중 0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Q개의 브랜치가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각도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 궤적은 이제 중근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 개의 궤적이 만났다가 이탈했다가 하는데 브랜치가 동시에 만났다가 동시에 이탈하고. 그래서 그때 이탈하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는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거죠.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두 개의 브랜치가 이탈하면 이렇게 90도로 이탈을 하고 얘가 다시 만나면 90도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2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규칙을 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3번은 이제 점근선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점근선의 위치, 뻗어나오는 S의 위치를 결정하는 알파랑 각도, 파이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n-m개의 브랜치가 이 점근선들을 따라갈 거다. 그렇죠? 각도가 이제 세 가지, n-m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제 n차 모닉 폴리노미얼 그리고 m차 모닉 폴리노미얼의 이제 b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분모 차수가 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요렇게 근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거를 이제 직접 얘를 이제 분모 분자로 나눠서 그렇죠? 나누면 요런 꼴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어떤 n-m차의 어떤 폴리노미얼의 이제 분수꼴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거죠. s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결국 0으로 가긴 하지만 0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모양의 근사에서 갈 거냐. 결국에는 이 식의 이제 근사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제로의 합과 폴의 합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미넌트한 차수의 높은 차수의 항들만 나서 계산하면 이제 알파가 나오고 각도는 이탈각은 이제 규칙 4에 의해서 규칙 4가 이제 이탈각이니까 그래서 n-m개의 다중극점이 모여 있는 형태인데 s 이퀄 알파에 여기서 이제 n-m개의 다중극점이 이제 나오는 이탈하는 규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도 조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조건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은 이게 다중 극점이 있는 경우였죠.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에 다중 극점이 있는 경우고 차수가 Q차면 Q개의
궤적이 이제 극점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고 그때 이제 이탈각을 이렇게 구하고 0점은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착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거 다 이제 페이지 컨디션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고 그때 이제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이탈각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일단 규칙 1에 의해서 지금 홀이 4개고 0점이 하나니까 3개의 브랜치는 이제 어떤 S의 무한대인 어떤 무한대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걸 일단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 3개는 어떤 이제 점근선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수축에는 0점 왼쪽과 어, 두 극점 사이에 이제 궤적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이제 이 4번 규칙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 출발하는 각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이 근계적 극점 바로 위에 옆에 이제 근계적이 나오기 시작할 할 건데 그래서 그 바로 다음 궤적, 바로 옆 궤적에 S0점 테스트 포인트를 생각을 해라. 그래서 얘는 근계적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페이즈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각 극점과 각 0점이 이루는 각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S0랑 근데 S0와 이루는 각 0점 각 극점이 이루는 각은 여기 있는 그 극점 바로 옆에 있는 극점과 이루는 각과 같다라는 이제 근사를 통해서 무한소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0점에서 바라본 각도, 각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정해놓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어, 이제 궤적은 이제 5번째 규칙은 이제 궤적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죠. 궤적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차수 Q개의 중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Q개의 브랜치가 동시에 만나는 이제 궤적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의 이탈하는 각도, 도착하는 각도, 갈라지는 각도는 이제 Q분의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L-L이다. 그래서 이거가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규칙을 보면 이제 Q차라 그러면 여기서 L을 표현을 해주고 L이 1부터 Q까지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2차라 그러면 1, 2까지 되는 거고 L이 그러면 각도가 두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Q가 3이면 세 가지가 나오고 또 5번 규칙은 이제 별게 아니라 이제 2차 두 개의 궤적이 만날 때는 이제 90도 형태로 만나고 또 세 개의 궤적이 만날 때는 이제 60도의 형태로 만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늘 예제를 풀면 이제 60도로 만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시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LS가 요 형태일 때, LS가 요 형태일 때, 다음 보면 이제 극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0점은 없죠. 그러면 이제 규칙 1에 의해서 두 개의 궤적이 생성이 돼서 모두 다 이제 무한대로 가는 꼴인데, 봤더니 이렇게 이제 중간에 모여서 이제 위아래로 하나씩 갈라지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S가 무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규칙 5는 사실 규칙 4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브랜치가 만났을 때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근을 가지는 상황을 애초에 처음부터 이 두 극점이 이중 극점이 여기에 있는 상황으로 이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근계적이 S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도착한 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K를 새로 잡아서 이제 출발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근계적이 출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적을 보시면 0점이 없죠. 0점이 없기 때문에 궤적이 두 개가 나오는데 0점이 없고 어, 두 개 다 이제 어떤 S는 무한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타각을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일로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는 형태로 된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 5.3절 이제 단원인데 이거 제목을 보면 이제 근계적인 실증적인 몇 가지 예제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번역투인데 이제 좀 예제 몇 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그냥 단원 자체가 이제 예제를 풀어보는 절이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같은 플랜트 함수를 이제 고정을 해요. GS를 고정을 하고 제어기를 이제 바꿔가면서 제어기 형태를 바꿔가면서 근계적이 어떻게 바뀌나 이거를 조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중 적분기 형태를 가진 플랜트를 가정을 할 거예요. 예. 이런 이제 GS 자체가 S 제곱분의 1인 경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이중 적분기 형태의 모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3절 예제 2.3번을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자동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한번 풀어드렸었는데 어 여기에 이제 Z 가스 Z 분사력을 입력으로 넣어줘서 이 각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회전 각도. 그래서 이제 출력이 입력이 FC가 되고 출력이 세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토크를 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도를 하는 거고 이 MD는 여기 뭐 공기 저항이라던가 아니면 외란 발생할 수 있는 그 외란 토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 D가 이제 모멘텀이니까 FC를 줘서 CG 중심으로 얘를 돌리죠. 그 MD는 외란 토크고 이제 이너시아 가군 동력 변화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달함수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즉 결국에는 이중적분 기 형태를 가진 플랜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예시가 이런 예시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는 이 플랜트를 가정해서 한번 이제 제어기를 바꿔가면 근계적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예제가 단순히 이 컨트롤러에다가 KP를 달았어요. P 제어기 그냥 상수를 다는 경우에 그러면 LS가 이렇게 되죠. KP 곱하기 S 제곱분의 1.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상황에서 이제 KP를 K라고 보고 근계적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계적을 그리려면 파라미터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K를 두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음, S는 제로에서 지금 이중 극점이잖아요. 그리고 0점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개의 브랜치가 어, S는 무한대의 방향으로 가겠다. 알게 되는 거고. 그 실수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근계적 그릴 때 이렇게 리얼 엑시스, 이미지널 엑시스 표현하고 오픈 루프 4를 표시하죠. 이렇게 중근이니까 x 제로에 그리고 제로 없고 실수축에는 어, 근계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어디를 잡아도 오른쪽을 봤을 때 항상 짝수개가 있기 때문에 근계적이 없다. 3번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브랜치가 어, S는 무한대 방향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점근선이 얘네들 두 개를 이제 가이드해주는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봤을 때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 요거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n-m. 그리고 L은 1,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L에다가 1을 넣었을 때 90도가 나오고 그리고 L에다가 2를 넣었을 때 540도니까 270도 마이너스 90도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이게 이제 반복되면 점근선 이중극점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오는 거고 그려보면 요런 모양으로 이제 근궤적이 생긴다는 거죠. 4, 5번은 그릴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은. 4, 5번 규칙은 볼 필요도 없고 1, 2, 3번 규칙으로만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을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요 모양을. 그래서 이 근계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K를 아무리 바꿔도, 제어기 개인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얘는 허수축 위에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개인 튜닝을 잘해도 얘는 진동할 거라는. 그쵸? 그러니까 피제어기로는 얘를 잘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이렇게 일단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PD 제어기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형태로 PD 제어기를 한번 넣어보자 되는 거죠. PD 제어기를 넣어서 근계적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 플러스 KLS의 꼴을 표현해야겠죠. 뭔데 우리가 근계적을 그리려면 파라미터를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KD분의 KP는 비율이 1이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는 근계적을 내가 파라미터 하나만 볼 거니까 지금 KP, KD 두 개잖아요. 그래서 K로 KP, KD가 이제 K로 같은 상황이고 얘를 이렇게 묶어서 나머지 S 텀들을 다 LS로 묶어주면 요 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플랜트에 0점이 하나가 추가되죠. 0점 추가 효과예요. PD 제어기를 다는 거는 0점 0점 추가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원래 근계적에서 0점이 이제 오픈 루프 트랜스포 펑션에 0점이 추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S0에서 이중극점 S-의 0점. 그러면 한 개 브랜치는 S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점근선 특징을 가질 거고 점근선 특징을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실수축. 그래서 이걸 일단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0점 두 개가 있고 극점 두 개. 그리고 0점이 여기 하나가 생긴. 그러면 실수축엔 여기에 이제 근계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한 개의 브랜치가 이제 얘가 되겠죠. 무한대로 가는 애가. 그래서 S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실수축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 각도는 점근선의 각도. 그래서 이건 지금은 제가 정석대로 하려고 일부러 이제 공식을 쓰는데 L이 1인 경우니까 그냥 180도가 되는. 그래서 이 실수축 따라서 가는 거 그게 이제 180도죠 점근선. 그래서 알파는 구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요 이중곡점에서 어 이제 이탈하는 각도. 요것도 사실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구할 필요도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위아래로 이렇게 이탈을 한다.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궤적이 출발해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떨어져요.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얘는 이제 실수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오른쪽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어느 부분에 얘가 만날 거냐는 지금 저희가 배운 지식으로는 몰라요. 이거를 얘를 그 특성 방정식을 이퀄 0으로 두고 어, 이 요 지점을 이제 방정식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 얘가 이제 정확히 어느 지점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기 어딘가에 만나서 이렇게 좌우로 흩어질 거다라는 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이제 여기 도착각이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옵니다. 수식을 해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밑에 적어놨는데
PD저기를 적용한 거는 이제 0점이 하나가 추가된 효과라서 0점이 여기가 생겼잖아요, 여기. 그래서 0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 이 근궤적을 이 좌측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0점이 있는 이 좌측으로. 왜냐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로 끌어들이고 어, 원래는 이렇게 진동만 하던 애를 이 실수축 좌완 평면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을 없앨 수도 있고 이제 튜닝을 해서 이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유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점의 추가는 이런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 PD 저기를 이제 구현하려고 보니까 여기 이제 미분기가 있잖아요. 이게 시간에 대한 미분을 S가 곱해지는 걸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순수 미분기가 포함된 제어기는 어, 실제로 쓸 때는 순수 미분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이유는 이제 제가 6단원 기말고사 범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히만 얘기하면 순수 미분기를 쓰면 얘는 그 고주파 신호를 너무 증폭을 해요. 그러니까 노이즈 신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센서 노이즈를 고려해서 제어기를 설계를 할 건데 얘는 굉장히 고주파죠. 그래서 그 고주파 신호를 받아가지고 얘를 미분을 그냥 바로 때리면 노이즈가 너무 증폭돼서 실제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증폭되지 않게 잘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런 순수 PD쟁이를 안 쓰고 요런 걸 써요. 요거는 한번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PD 제어기를 안 쓰고 니드 컴펜세이터라는 걸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앞선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니드 컴펜세이터라는 말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PD 제어기는 이런 꼴이고 어, 니드 컴펜세이터는 어, 이제 KD 곱하기 S 대신에 여기에 밑에 분모에다 이런 애를 넣어줘요. 이게 이제 컴펜세이터를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요거를 저희가 정리를 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어떤 S 플러스 뭐분의 S 플러스 뭐의 꼴이고 여기 이제 제로 부분이라서 Z고 여기 폴 부분이라서 폴인데 얘네를 저희가 이제 제어기 설계 파라미터로 둬서 KZP라는 설계 파라미터를 둬서 설계를 하면 이제 PD 지역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6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니드 컴펜세이터의 형태가 이런 형태구나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고 어,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제 자세히 다루면 다음 절을 나오는데 컴펜세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이러한 PD 제어기 대신에 이런 제어기 형태를 여기다 DC에다 넣어가지고 컨트롤러에 넣어서 분계점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파라미터 P 값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다룰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세 문제 남은 건데 분계적을 비교를 해보자. 먼저 이제 P가 10이고 Z가 1일 때 P가 10이고 Z가 1일 때 분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1 플러스 KLS는 이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폴이 추가된 형태가 되죠. 컴펜세이터가 이미 폴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곱하면 이런 폴이 추가될 거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 폴이 추가된 효과가 뭐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널 엑시스, 리얼 엑시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2까지 그릴 거니까 여기를 좀 길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중근이 있고 이중극점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에 0점이 있고 그 요만큼 멀리 떨어져서 마이너스 1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조건을 쓰면 어, 3개의 극점에서 1개의 0점을 제외하고 2개의 브랜치가 이제 무한대로 갈 거죠.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규칙 3에서 이제 점근선이 이제 그 2개의 브랜치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고 실수축 조건을 써보면 여기가 이제 근계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얘가 이제
극점이 맞고 있어서 이쪽 왼쪽으로는 이제 무한대로 못 가고 뭔가 위아래로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잠시만요. 네, 그리고 3번 규칙은 잠시만요. 이거 녹음 체크 좀 할게요. 3번 규칙은 이 점근선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이 두 개인 경우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해보면 여기 두 개가 여기 위에 떨어져서 음, 이제 요 실수축을 따라서 못 가고 이제 위아래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파를 무조건 구해줘야 돼. 알파를. 왜냐면 어느 위치에서 점근선이 생기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 어딘가에 마이너스 5.5가 있고 거기로부터 점근선이 위아래로 90도로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똑같고 이중극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고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나오고 5번도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어차피 90도로 만날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원 모양으로 나와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일로 가서 이 왼쪽에서 오는 애가 이제 만나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모양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추가했잖아요. 얘를 추가했을 때 어, 이게 이제 0점에서 굉장히 멀죠. 그래서 먼 애를 추가를 하면 이 0점에 의한 효과, 이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에 별 영향을 못 미치죠. 전개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4번, 5번 예제를 할게 이 P의 위치를 좀 더 일로 갖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얘 이쪽에 근궤적이 어떻게 바뀔까? 그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0점을 이렇게 극점을 멀리 했을 때는 아까 그 PD 제어기랑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PD 제어기의 결과랑. 그래서 이번에는 폴을 좀 컴펜세이터의 폴을 좀 이쪽으로 갖고 와 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근계적을 그려보죠.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랑의 차이점은 이게 0점과 극점의 위치가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이중극점 마이너스 1에 0점 마이너스 4에 극점 그래서 실수축의 위치를 보면 여기죠. 2번 규칙에 의하면 실수축의 위치는 여기 근계죠. 3번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두 개가 어디로 갈 건데 이 세 개의 폴 궤적 중에 세 개의 폴에서 출발하는 궤적 중에 두 개는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근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고 수식이 똑같으니까. 근데 알파가 어, 한번 수식에 넣어보면 2분의 모든 폴의 합 마이너스 4죠. 그다음에 모든 제로의 합을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여기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정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 똑같고 90도로 나와서 일단 90도를 출발해. 90도를 출발해서 어 얘는 이쪽 왼쪽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얘가 그대로 그냥 타고 위로 올라가는 꼴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궤적은 일로 가서 이제 끝나는 거죠. 제로로 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폴을 이제 제로에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 원형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궤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저희가 이제 위치를 파악했지만 이 폴의 위치가 이 알파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정근선을 아까는 이 왼쪽에 크게 왼쪽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정근선의 위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 값이 이제 작아지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빨아들이는 이 위치를 상당히 이제 이 X 원점 축에 가깝게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이 모양이 생기다가 이렇게 쪼개지죠. 아까는 원이 생겼어요. 이 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원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위로 이제 빨려 들어간 거고 그러면 어느 중간 부분에 딱 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P가 9인 경우, 폴이 9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하면 여기서 폴 2개, 0.1, 그건 이제 9, 마이너스 9. 아까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4 사이 이렇게 해놓고 실수축이 또 똑같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위치부터 볼게요. 우리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점근선의 각도 이거 뭐 사실 쓸 필요도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죠.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중요한 게 알파. 알파인데 알파는 계산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점근선이 생겨. 그리고 어 살짝 그림이 잘못됐는데 좀 여기 왼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탈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극점에서 이탈각 그리고 여기 이중극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똑같고 얘 5번이 좀 다른데 이거는 얘는 이제 지금 저희가 배운 거는 알 수는 없고 얘가 이렇게 해서 일로 어딘가에 떨어져요. 어딘가에 떨어지는데 얘가 여기 떨어지는 위치와 이 이쪽에서 출발한 궤적 있죠? 얘가 만나는 위치가 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삼중근을 가져요. 이거는 저희가 배운 거는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이게 이 두 궤적과 이 첫 번째 궤적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중근이라고 알 때 5번 규칙을 써보면 세 개의 중근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때의 각도는 3분의 180도, 360도, L-1. 근데 L이 1, 2, 3,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L이 1일 때 60도, L이 2일 때 180도, L이 3일 때 얘를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0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 일로 들어오면 60도, 마이너스 60도, 1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궤적이 동시에 일로 만난다.
근데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나머지 두 개는 이 정근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내가 폴의 위치를 옮기다가 폴의 위치가 마이너스 9가 됐을 때 이 삼중근점이 생기면서 어, 이런 약간 원의 모양이 그나마 이제 유지가 되고 이렇게 위아래로 두 브랜치가 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0점으로 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이 이것보다 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원의 형태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죠. 아까 이 바로 직전 그림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그림을 그려서 컴펜세이터의 이제 파라미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원래 얘 이제 그냥 피지역이 달았을 때 피지역이 달았을 때 근계적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실수축 따라서 이렇게 가는 구조였죠. 근데 여기다 어, PD 제어기를 달았을 때, PD 제어기 달았을 때, PD 제어기 나머지 세 개는 컴펜세이터를 단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피제어기만 달면 근계적은 무조건 허스축에 존재하니까 아무리 피제어기로 튜닝을 잘해봐야 진동이 항상 존재하고 성능이 좋지 않다. PD 제어기를 사용하면 이제 0점의 효과로 얘를 이제 근계적으로 왼쪽으로 몰고 가는 즉 진동이 없는 영역으로도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러나 이 순수 미분기를 쓰기 때문에 임팩티컬하다. 그래서 리드 컴pen세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P랑 Z 파라미터 선정에 따라서 궤적이 다양해질 수 있고 어 이제 0점을 마이너스 1로 고정을 했을 때 P가 0점에서 멀어지면 PD 지역이랑 유사해지죠. 그 원형 궤적이 유지가 되고 이탈점, 독착점이 존재를 한다. 이탈점, 도착점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P가 0점에 가까우면 0점의 영향을 상쇄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얘네 두 개가 없는 효과가 그러니까 원래 플랜트 피제역이 근계적에 가까워지는 거죠. 홀제로 캔슬레이션 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제어기 같은 플랜트라도 이제 제어기에 따라서 근계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제어기의 성능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이제 간단히 좀 저희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렸던 이제 근계적들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 번씩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